네, 뉴스룸의 인터뷰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의 시작에 맞춰 매우 특별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석 전 마지막 장에서 코스피가 3,500을 훌쩍 넘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역대 최대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반가워하시겠지만 저희로서도 경제 대내외적인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역대 최대 수치를 친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 SK 하이닉스 그리고 샘 알트먼이 함께 향후에 구매할 것들까지 약속하는 저희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고 동시에 사실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경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역대 연일 최고치를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예. 시장들을 좀 나아지게 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들어서 저희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연말까지 얼마나 오를까요? 예, 낙관한다면요? 저희가 그렇지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대로 물론 등락의 차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4천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실 것 같고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보니까 17.3% 복구율인데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 완전히 해소가 될까요? 일단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22년도의 카카오 사태 그리고 2023년에 행정망 먹통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소위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좀 제대로 조치되지 않고 이번 일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야는 이것으로 책임 공방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습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해내고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우선순위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복구하는 데 우선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달은 좀 더 넘게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복구에 집중할 것이고 최대한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유엔 기조연설 또 사상 첫 안보리 토론 주제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외교 일정이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됐고 그 최전선에서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보셨는데 어떤 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긴박한 상황이었고 또 아직도 통상의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만 그 통상의 협상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상 과정은 압축적이고 진공적이고 또 그 과정에 갑자기 SNS에 글을 올리시고 예. 또 일정도 약간 연기되면서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풀려나가는 과정은 매우 처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서스펜스인가 스릴러인가 하는 장르였다가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드라마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협상이 남아있고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 협상에 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예. END 구상도 나왔고 이 외교 일정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익에 반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을 저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이 되게 여러 단위에서 여러 다각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다른 협상에 대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물어본다면 저희는 답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종합적인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의 핵심은 어쨌든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원칙이고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예. 정치권 안팎에서 최근에 이제 외교 행보에 대해서 동맹파와 자주파가 혼선을 빚고 있다라는 평론을 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입니까? 평론이죠. 저희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국익파입니다. 예. 때로는 동맹파의 의견이 도움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주파의 의견이 도움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균형 감각에 맞춰서 국익을 위한 국익파라는 것은 국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동맹파와 자주파가 상호 보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고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MOU 수정안을 보냈다라고 하던데 이 MOU 수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3,500억 달러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협상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게 사실 이 방송을 미국에서 보고 있을 거기 예.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위들이 이 협상들에 임하고 있습니다. USTR 그리어는 우리의 통상교섭본부 장관,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우리의 산자부 장관과 그리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의 기재부 장관과 그리고 루비오 안보실장은 우리의 안보실장과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정무적인 협상들도 이 과정 속에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협상만 가지고 전체 협상을 규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 서로 너무 다른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외교의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3,500억 달러 투자를 비롯해서 관세 협상의 이제 최종 타결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최종은 어느 시점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만 앵커분도 우리가 FTA를 위반해 가지고 이 FTA 협상을 다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미국이 한국이 너무 흑자가 많다라는 전제에서 이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협상은 지금 이 FTA 이전 협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건 미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말에 협상했던 내용들도 여러 가지 보증, 대출, 투자 모든 걸 합쳐갖고 3,500불에 협상을 했는데 지금은 전액 현금으로 내라고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협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반도체, 의약품 정도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가구도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FTA 협상은 뉴노멀이고 계속된 협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대통령실 인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크게 보면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인사입니까? 크게 보면 저희가 소통을 강화하고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이루어진 인사였습니다. 제가 지난 9월 9일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만 9월 9일 날 인사수석을 내정 발표하면서 그날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정부, 즉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난 100일간 운영을 했고 여기에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 그리고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인사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고한 바가 있고 그 예고에 따라서 소통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실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대변인을 2인 체제로 만들었고 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그 빈자리를 채우다 보니까 총무비서관의 이동도 있었습니다. 예. 예고가 됐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한 인사였다. 네. 라고 주장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반박하신다면요? 뭐 무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예. 저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요. 원칙적으로 국회가 합의되고 우리가 그 합의에 따르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는 일관성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겁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할지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해주면 따르겠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할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협의해서 조율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 맞습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원칙을 당에서 감안하고 지금 또 야당과의 협상을 하겠네요. 당연히 당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않게 원칙대로 협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서도 출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실세는 강훈식 실장이다. 예.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 발언입니다. 동의하세요? 기관장이니까요.
제가 실세여야지 맞는 거죠.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표현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너무 아마 그 특정 비서관 또는 특정 그룹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우상호 수석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이번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또 그 산하의 정무수석에게 더 힘이 실렸다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 언론의 분석은 맞는 분석입니까? 아니, 늘 힘이 있었기 때문에요. 별로 그걸 더 실어줬다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0일간 대통령실을 우리가 사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지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 봐도 가장 소리가 없었던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간을 찾고 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 일이었고요. 예. 그렇게 구조를 짜고 방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개혁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국무회의 의결이 됐죠. 그날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 요청을 했습니다. 일종의 집단 행동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재 시대 때 검찰은 독재 시대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검찰이 되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다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을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다. 네. 공소청이 보안 수사권을 갖느냐?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는 하되 그 수사에 혹여라도 문제가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공소청에서 이건 보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 정부는 개혁 정부가 될 것입니다. 개혁 정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 앞서기보다도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쟁점과 논쟁에 대해서 굳이 그런 것들을 만들기보다는 실천적으로 조용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병들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마취하고 수술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잘 제거하고 잘 꼬매어 놓아야 되는 것이 저는 개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거냐 말하는 것보다도 결과적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 사안을 하나를 물어보시면 또 그 다음 사안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 사안을 물어보면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이고 그 논의에는 상대적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 우려하시는 목소리 또 경찰 권한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잘 듣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의 견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골고루 이 균형 잡힌 관계들을 설정하는 게 이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와 관련한 여러 이슈와 논란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견해도 있었고요. 애초에 좀 무리가 아니었느냐라는 인식도 없지는 않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사법부의 즉 재판부의 결정에 승복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다른 데와 다르게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였던 거 아닙니까? 입법부에 대해서는 4년마다 투표로 심판합니다. 네. 행정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심지어 대통령도 기간이 지나면 투표로 심판합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상대로 뭔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들은 목도했다고 봅니다. 재판이 권력이 되면,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 중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이 조의대, 이른바 조의대 청문회 추진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면서 대통령의 일정이 덜 부각된 것 아니냐, 이런 뭐랄까요, 여러 감정들을 우상호 정무수석은 토로했던데, 강훈식 비서실장도 동의하세요? 저희는 지금 전 정부가 만든 혼돈과 관성의 시간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회복하고 또 개혁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석 앞두고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드려서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론기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쳤으니까 좀 오르지 않을까요?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부가 만들어놨던 혼돈과 관성을 극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회복되고 또 그것이 치유돼서 개혁되는 과정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표현을 제가 돌려드리면 저희는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정부로 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질문을 제가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으로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고 막중한 책임이 있으실 텐데 지방선거 얘기를 꺼내는 게 어떨까 해서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셔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할 때는 그런 고민으로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생각해 보면 제가 재선 의원 시절에도 도지사 안 나가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네가 좀 쓸모 있게 일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평가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말씀, 일 잘한다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한다는 평가를 출마하느냐 여부의 질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네, 그냥 인정으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 서울시장 출마설도 있던데요. 네, 다 같은 맥락으로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에 좀 쉬세요? 대통령실은 쉬지는 못합니다. 하루도 못 쉬시나요? 명절날은 쉬어야죠. 당일 하루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다른 분들과 번갈아 가면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실 거고 지금 아마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이동 중에 보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인터뷰를 맞이하고 있을 텐데 한 말씀 하신다면요? 명절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외교와 통상, 정말 뭐 하나 편한 게 없을 거고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런 걱정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 그런 면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명절만큼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을 테니 이번 명절만큼은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 우리 정부를 믿고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석 인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연휴에 쉬지도 못하지만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